동해안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이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운영돼 황금어장으로 불렸지만 기후위기 속에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원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전설 속의 영물 흰 노루가 17일 오전 다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보다 한층 커진 몸집으로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원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K바이오헬스 지원센터 2단계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동해안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이 17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 고성 지역 어선 160여 척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기후위기 속에 해마다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도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이른 새벽, 어선 수십 척이 마치 경주를 하듯 물살을 가르며 질주합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의 개장 첫날 모습입니다. 저도어장은 동해 어로항계선 북쪽에 지정된 특수어장으로 북방항계선 NLL과의 거리는 1.8km에 불과합니다. 제 뒤로 북한 해금강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 동해안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선을 재빨리 움직여 자리를 잡고 낚싯줄을 놓은 뒤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느라 어민들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이윽고 어선마다 어른 몸통만한 대문어를 하나둘 잡아 올립니다. 첫날 조업을 예전보다 좀 올해는 좀 낫다고 봅니다. 저도어장 이거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인원들이 전부 다 오후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17일 고성 저도어장 조업에 나선 어선은 160여 척.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문어와 대게, 해조류 등이 넘쳐나는 황금어장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곳도 기후변화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 나오면은 한 10km씩 잡아갔는데 우리 지금 10km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렵죠. 고성 저도어장 어획량을 보면 2021년 257톤에서 해마다 줄더니 2023년에는 100톤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7톤에 그쳤습니다. 어획 금액도 2021년 57억 원에서 2023년 23억 원, 지난해에는 1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어선 한 척당 매년 평균 3,900만 원어치 소득을 올려주는 효자 어장입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도 민생체험 일환으로 직접 어선에 올랐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을 방문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민생입니다. 민생. 오늘 처음 이제 저도어장이 개장돼서 여기서 만선을 해서 어민들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직접 동참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조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삶의 터전에 나선 어민들은 내일도 만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상하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원자치도 내 수도관 가운데 4분의 1이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 관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이 갑자기 뻥 뚫리며 주저앉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구멍이 더 커지더니 한 차례 더 내려앉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편의점 진열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편의점 건물도 내려앉은 겁니다. 이런 땅 꺼짐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957건,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이 4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사 부실로 인한 사고까지 더하면 상하수도관 문제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상황은 강원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강원 지역에서 68건의 땅 꺼짐이 발생했는데 이 중 42.6%인 29건이 상하수관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싱크홀 발생된 주요 원인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노후된 상하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것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사장 주변에 굴착 공사 후에 다진 물량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내 상하수관 중 4분의 1 이상은 점검이나 교체가 필요한 노후 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관 15,000km 중 노후관은 4,000km로 전체의 26.3%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관은 20년, 금속관은 30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10,000km 중 약 2,500km가 노후관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000여 킬로미터는 30년 가까이 되거나 언제 매설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매년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있지만 한정적 예산에서 노후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내구년이 지났는데 교체를 안 하면 거기로 계속 누수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은 물을 만나면 되게 지지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싱크홀이 좀 생기겠죠. 전문가들은 땅꺼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선 집안 조사를 통해 지하 시설과 공간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강원도 전역을 조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강원도는 우선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공동 집안 조사를 의뢰하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처음으로 LG엘루비전 영서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던 흰노루가 17일 다시 등장했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의 한 야산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2년 전과 비교해 몸집이 다소 커진 모습입니다. 흰노루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이른바 백색증이라는 희귀병으로 기타 장기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K바이오헬스 지원센터 2단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2단계 지원사업은 지역 거점형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 내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 소식과 법안 발의, 지역 활동 등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전해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유상범 의원이 평창 미탄의 아웃도어 빌리지 사업 로컬 브랜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평창 군비 3억 원 등 6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미탄면 일대에 아웃도어 빌리지, 로드트립과 트레킹 거점 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미탄면은 청옥산 600마지기와 백패킹 그리고 트레킹 코스, 캠핑 콘텐츠 등 기존 자원을 바탕으로 아웃도어 거점 마을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현행법상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90일 이내에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양수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또 양수인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주말 삼척에서 거행된 2025 실직 군항제와 제29회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및 이사부 장군기 강원도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실직 군항제는 고대 시절 실직국의 군항이었던 삼척 김씨의 시조인 김유용의 덕을 기리는 제례 행사입니다. 끝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16일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특별한 손님은 바로 춘천 금병초등학교 학생들이 국회를 찾아 견학을 갔다는 겁니다. 국회 박물관과 본회의장도 참관했다고 하는데 허영 의원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좋은 곳이 되도록 어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방문의 추억을 오래오래 기억하길 바라고 함께 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원주시 반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한 조사 결과 지하시설물로 인한 집안 침하 현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도로 균열 발생 직후 해당 구간에 대한 하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 등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집안 침하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로 균열은 도로 내 아스콘 포장 표층부의 미세 균열이 빗물 유입 및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산불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임도 신설 사업을 실시합니다. 춘천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임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총 5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임도는 차량 접근이 어려워 산불 진화에 제약이 있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개설됩니다. 삼척시가 오는 23일 원더급 산양리 일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4헥타르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이 조성되면 청년 농업인 9개 팀 26명을 선발해 최대 6년 동안 임대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노후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매각합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농기계는 관리기 등 25종 80여 대로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노후화돼 수리가 필요한 장비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수자가 결정됩니다. 정성군은 대상 농기계가 불용품인 점을 고려해 임대사업소에 보관된 농기계의 상태에 대해 직접 확인 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관광하는 양구 DMZ 평화일기 테마 노선이 오늘 18일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테마 노선은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에서 출발해 두타연 관광을 마친 뒤 돌아오는 약 16.7km 거리 코스입니다. 방문을 원하는 사람은 두루누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5 청춘 양구 곰치축제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축제는 양구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3일부터 사흘간 열리며 곰치를 활용한 먹거리와 요리 체험 등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밤에는 음악과 함께하는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인제군이 오는 19일 직거래 장터인 인제 애누리 장터를 개장합니다. 애누리 장터에서는 사회경제기업, 농특산물 판매자 등 40여 개 단체가 직접 판매장을 운영합니다. 애누리 장터는 정중앙 휴게소에서 매월 세 번째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